그 이전 사람이 대박이 났다 해가지고 과연 나도 대박이 날 것인가?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상담을 했던 내용이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유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특별히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해야 될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미음자로 생긴 그런 아파트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중간쯤,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이 라인인데, 일단 방향은 남남 동향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상에 위쪽이 무조건 북쪽이죠. 그리고 밑에는 무조건 남쪽, 그리고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무조건 서쪽입니다. 다음 지도라든가 카카오 지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북에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남 동향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남남동향이라 해가지고 집에 운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판단하는 중요한 일인데 이 어떻게 방향 하나 갖고 그렇게 판단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상에 이쪽은 좋고 이쪽은 좋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만큼 빨리 노는 만큼 오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채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지만 주변에 이 방향에 맞는 걸맞는 주변 형기가 있는지 없는지 밑에 로드뷰로 내려가 가지고 샅샅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상에 척 보고 이쪽 방향은 이 아파트는 이 방향이니까 운이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 신이겠죠, 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몇 번 제가 보긴 봤는데 오류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변을 둘러보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시면 진찰하기 전에 엑스레이부터 찍는다 아닙니까? 일단 주변에 뭐가 있는가 이 판단이 돼야 되겠죠. 방향만 갖고 얘기해서는 주변에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은 어떻게 운이 다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운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죠. 주변에 뭐가 있나. 근데 딱 봐도 오른쪽에 동쪽에 산이 있고 남쪽에 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지대가 높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교차로도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앞베란다가 현재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면 아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인데 물론 이 정확하게 바로 똑바로 산을 보는 것은 아닌데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역배산임수에 해당이 됩니다. 배산임수란 말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는 뜻인데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 뒤가 높고 앞이 낮다. 전저후고의 그런 지형을 또 배산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돼 있죠. 역배산임수.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역배산임수에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벌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역배산임수가 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배산임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역배산임수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물이 있으면 이제 물의 방향을 보고 재물을 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는데, 현재 여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물이 주변에 하천이 많이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해가 재물을 못 본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대의 높낮이를 따져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로드뷰로 내려가서 한 바퀴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로 높낮이를 쭉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이 높고 일단 뒤쪽이 낮은 걸로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죠. 현재 요 아파트를 지금 감정을 하니까 초점을 여기에 맞춰놓고 주변의 현기를 봐야 되겠죠. 쭉 보면 멀리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뭐 감정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토대로 한번 오늘 뽑아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화면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잠시 뒤에 다른 화면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이쪽 화면으로 왔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 동을 한번 실제로 자양을 한번 재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간에 있는 라인이었고, 여기 실제로 재보면 빨간 실선이 현재 이 라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풍수 용어를 말씀드리면 해자사양, 남남동향이다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건물은 남남동향이고 현관은 북북서향이다. 요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도면이 아파트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계신 분이, 의뢰를 하신 분이 직접 이렇게 손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물론 정확하면 더 좋겠지만 여기는 실측을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만 중요하고, 베란다가 어디에 있다는 거, 그리고 현관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기룡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의뢰하신 분이 실제로 직접 그려주신 도면이고, 요렇게 봤을 때는 현관 방향에 일단 베란다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현관이 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토대로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주변에 아까 빙 이렇게 둘러봤는데, 요거를 토대로 기룡을 뽑아본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숫자들이 있는데, 왼쪽에 검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바탕이 칠해져 있는 곳은 지대가 높아야 좋고, 그 다음에 투명한 방향은 지대가 낮아야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근처에 만약에 있다면 그 물의 방향을 보고 재물의 향방을 알 수가 있는데, 물이 주변에 전혀 없다 보니까 높낮이로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파란색 방향이 높아야 되는데 이쪽에 실제로 그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합곡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남쪽에 아까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방향도 역시 합곡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도로가 있었고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여기도 합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높아야 되는데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곡. 그 다음에 여기도 지대가 낮아야 좋은데 여기는 지대가 산의 영향 때문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도 반대로 현재 지형이 되어 있다 해서 방북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기룡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보면 오른쪽이 다 흉으로 되어 있죠. 소흉, 소흉, 대흉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이 물론 흉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무대흉이라 그래가지고 크게 흉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속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대길이다. 대길이 아니고 대길이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그래서 8개 중에 반이 4개인데 현재 5개가 일단 좋게 나왔죠. 그러면 절반 이상이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래 사셔도 괜찮은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좋은 건데 만약에 절반 이하로 3개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여기는 오래 사시면 안 되는 집입니다. 대략 뭐 한 2, 3년 사시다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봐야 됩니다.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아까 빨간색이 지금도 빨간색이고 아까 파란색이 지금도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좋고 빨간색이 안 좋은 연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은 사람을 뜻하는 해인데 사람이 빨간색이니까 사람한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021년 2년은 재물을 뜻하는 해인데 재물에 불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의뢰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오래 사실 분이 아닙니다. 일단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만 살다가 놓을 거기 때문에 요때만 좋으면 되는데 해필 요때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좋은 게 5개였기 때문에 훨씬 여기는 오래 사실수록 유리한데 중요한 거는 연도별 기둥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미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굉장히 안 좋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여기 살았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반대로 가게 되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어 보면 반대로 이렇게 가면 2019년, 18년, 그 다음에 17년, 16년, 15년, 14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치 가면은 또 미래로 가는 거니까 그래 되는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요 근래 한 3년 동안 재물을 많이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한테도 이전 사람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는데 유리했는데 지금 들어가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말씀하시기를 부동산에서 이제 여기 그 전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일단 그 서울은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이 집에 6년 동안 살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채를 사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완전히 여기 대박난 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6년 동안 살았다. 그럼 유추를 해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뒤로 가면 되니까 1, 2, 3, 4, 5, 6년 정말 파란색일 때 정말 이 집에 운이 좋을 때 요때 딱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엄청 여기는 재물을 뜻하는 해죠. 3년 동안 재물에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이때 돈을 엄청 벌어 가지고 결국에 아파트 3채를 서울에 이렇게 사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 사람이 대박이 났다 해가지고 과연 나도 대박이 날 것인가?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집은 같지만 연도별로 기둥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둥이 있는 거죠. 이 기둥이 안 나오면은 풍수에서 기둥이 없이 어느 방향일 때 어디가 좋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낮은 개념의 그런 풍수 개념이고 풍수는 일단 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만약에 모르면 그냥 부동산에 계신 분 얘기만 듣고 대박난 집이니까 당연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바로 이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힘들게 되는 거죠. 아니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은 대박이 난데 나는 왜 이리 힘들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고, 그나마 다행이다. 계약금 건진 것도 다행이고, 의뢰를 하셔가지고 해필 올해부터 힘들 때 여기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린 거죠. 안 사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확이겠죠. 네, 그래서 기륭을 모르고는 아파트가 이전 사람이 대박이 난다 했더라도 내까지 대박은 나지 않는다는 거. 연도별로 기륭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짜리라도 평생 좋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여기는 지금 12년의 주기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12년의 주기라도 만약에 여기가 정말 좋은 명당이라도 12년이 다 파란색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한 9년, 10년이 좋고 2, 3년은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안 좋은 아파트라도 집이라도 계속 12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9년, 10년 안 좋다가 한 2, 3년은 조금 좋아야 사람이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명당짜리라도 평생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기복은 있다는 거. 이 때를 모르면 풍수가 아니죠.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때를. 터만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물론 풍수가 터의 개념이 맞지만 때를 모르고서는 이게 철부지 풍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겨울에 모내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철부지라 그런다니까. 겨울에 못 심어봐야 벼 안 납니다. 바로 얼어 죽겠죠. 그래서 때를 모르고는 결코 기륭을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요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도 거기 의뢰하신 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요렇게 이 기륭이 연도별로 기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플러스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